자, 무상이라서 아름답고 살만하다. 고통이 있어서 발전하고 비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비하라서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살만하다. 이게 무상고 무아를 제대로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부족함 그런 게 사라지면서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나는 한 발짝 발전할 수 있다.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신인류의 1단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우리 명상 하나 해봅시다. 오늘 할 명상은 부적격이 없는 행복의 물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감을 못 느끼고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 있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렸을 때 어려운데도 부족감을 못 느끼고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기억들 더듬어 보면 찾아보는 게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시장에 그 엄마 아버지랑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물어봤어. 그래서 몹시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제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과외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과외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여름방학 과외를 공짜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그 모시고 오라고 해서 같이 갔어. 근데 부모님이 그 과외 공부 기왕시킨다는 얘기 듣고 막 우시는 거야.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늦둥이어서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도 한 번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해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험 속에서 어려웠지만 부족감을 못 느끼고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자,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눈가 근육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눈가 근육이 풀려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입을 살짝 올려서 눈가 근육을 푼 다음에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천천히 해봅시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자기 호흡에 맞춰서 들이쉬면서 네 번 세고 내쉬면서 여섯 번을 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예, 들이쉬는 숨을 네 번 세고 내쉬는 숨을 여섯 번 쉬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지금부터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최근에 어려웠지만
부족감을 느끼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잘 안 떠오르면 다시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자연히 떠오를 거예요. 오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 중에서 어렵지만 부족감을 느끼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그거를 살펴볼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볍게 호흡을 하시면서 온갖 마음의 긴장을 먼저 푸시다 보면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족감을 느끼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갔던 경험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번에는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안 떠오르면 다시 호흡에 가볍게 닻을 내리고 호흡하면서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젊었을 때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떠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안 되면 호흡에 집중하세요. 자, 이번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행복학자들이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래요. 행복은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내적 조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고통스러운 일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엔돌핀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살면서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잊어먹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을 서로 메꿔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활기차게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기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억은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기억을 구성했던 단백질이 해체가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시 저장돼요. 그래서 기억은 매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은 옛날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좀 더 강화된 기억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신감 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은 훨씬 더 힘이 생겨서 다시 여러분 뇌 속으로 저장됩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 중에 떠올렸던 기억들을 갈무리하세요.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명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자, 숨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고 눈을 뜨세요. 자, 여러분 좀 잠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호흡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최근에 그 새로운 학설이 하나 나왔는데 명상하지 않고 심호흡만 잘해도 긴장이 이완된다. 그런 학설이 하나 나왔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는데 두 번에 걸쳐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숨 들이마시고 한 번 더. 그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뱉어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들이마세요. 어디 한 번 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한 번 더. 이번에 절 잘 보세요. 이렇게 혀를 터는 거예요. 자, 숨 들이마시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시고 혀를 털고 하면 말이 잘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그 명상했던 거를 짧게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용 선생님, 저는요, 어렸을 적에 음, 그 아버지가 그 사업에 실패해서 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위안으로요, 음,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있었어요. 미래에 음, 대한 희망을 갖고. 음. 최근에, 또 최근에는 또 예상치 않은 어려운 사고가 음, 생겼었거든요. 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음, 슬프지 않게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그 마음의 자세였어요. 마음의 요새 감사하는 마음, 하쿠나 다지, 마타타? 아, 마음은 긴장되면 일을 못해요. 근데 마음이 희한한 게 어려워도 탁 내려놓으면 그 긴장이 풀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일을 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비결은 그냥 편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마음이 알아서 해요. 자, 조대리 선생님, 네, 어떤 경험 있었어요? 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기, 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기, 대학교,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남 칠녀거든요. 근데 부모, 저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가셔가지고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그 콩나물 공장하고 양계장을 하시고 아버님은 그 미군 부대를 다니셔서 생활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사셔서 부모님 서울에서 이제 식당을 크게 하시니까 아버지한테 같이 와서 하자 그래가지고 집 부산에 있는 걸 모두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온 첫날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희 부모님을 배웅하러 역으로 나와서 서울은 위험하니까 돈을 다 자기한테 맡겨라. 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때부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진 않는데 굉장히 즐기시고 그러신데 친구분들하고 포장마차에 가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닭발을 좋아했는데 닭발을 이렇게 시켜서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생신일 때는 항상 집에 잘 살지는 않았는데 친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생일 파티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못 사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었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크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큰 어려움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없고요. 이제, 제가 지금은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다 어쩌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만, 그게 힘들고 어렵고 못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 비약하는 있었던 것 삶을 같아요. 사신 거네. 네, 이거 이상입니다. 정기 선생님,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음. 그 아주 뭐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아이고, 간간히 살았는데, 고무들이 많아가지고 고무들이 4명이었고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고무들 뒤치다거리 하냐고, 우리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고무들이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니까 엄마가. 상대적으로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챙겨줬기 때문에 즐거웠고요. 또 시골에서 살아서 뭐 쥐불놀이라든지 사방치기 뭐 봄에는 진달래 꺾으러 다니고 뭐 오디 따러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런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두 분 공통점이 힘들었지만 그 주변의 인간관계, 그 당시에 공동체 문화가 튼튼하게 버텨진 거죠.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잘 몰랐어. 근데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게 생각해요. 강경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뭐, 어렸을 때는 어려운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음, 어른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큰 고통이 있었는데, 음, 기도와 명상이나 영성적인 어떤 체험, 음, 이런 걸로 인해서, 음, 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음, 어, 그런 영성적인 체험으로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인간계보다 높은 계가 천상계거든요. 근데 천상계에 태어나는 게 해탈을 못할 수도 있대. 인간계에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해탈하기 쉽대요. 왜냐하면 인간계는 복잡하게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탈 욕심을 내는데 천상계는 행복해서 해탈 욕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듣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고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저는 원함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대학 때 학생운동가 제역당해가지고 5.18 때 한 1년 정도 숨어 다녔거든요. 숨어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없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행복감이 지금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경험이 지금 삶을 지탱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거든요. 건강한 포기, 원함 없음의 삶, 그다음에 지킬 거 없다는 게 즐거움, 그런 걸 알았어요.